2023년 얼마 안 됐네. 얼마 안 된 사건인데. 근데 제목이 뭐야 이게? 나는 죽어야 돼? 이 사건 준비하면서 너무 막 숨이 막히고 깝깝하고 마음이 진짜 너무 안 좋았어요. 전 초등학생 이제 그 학대 사망 사건인데요. 어린이가 개입돼 있는 거네 보니까. 네. 좀 무겁게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으네요. 오늘은 뭐 당연히 홍 박사가 떡하니 앉아 있으니까 보시고 알 거예요. 진술 분석이죠? 오늘은 사건 분석인데 이게 2022년 사건이에요? 2023년 얼마 안 됐네. 얼마 안 된 사건인데. 근데 제목이 뭐야 이게? 나는 죽어야 돼? 네, 2022년 12월 28일 일기의 제목이 나는 죽어야 돼. 나는 죽어야 돼? 네. 왜? 이건 저 교수님 이 사건 준비하면서 너무 막 숨이 막히고 깝깝하고 마음이 진짜 너무 안 좋았어요. 어린이가 개입돼 있는 거네 보니까. 네. 좀 무겁게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으네요. 네. 애들이 그 무슨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유난히 가슴이 아파요. 맞아요. 네. 너무 약간 힘든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 아이가 겪었을 고통이나 이런 것들을 막 생각하면 어린 게. 네. 일단 가볼까요? 예. 이 사건 아마 많이들 아시는 사건이실 거예요. 인천 초등학생 이제 그 학대 사망 사건인데요. 어린애. 네. 비극적인 그날이 언제냐? 얼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 안 됐어요. 2023년. 작년이야? 예, 2월 7일. 오후 2시경에요. 예. 인천의 한 응급실로 남자아이가 실려와요. 근데 이미 응급실에 도착을 했을 때 아이는 숨진 상태였고요. 몇 살이에요? 이 숨진 아이는 12살 아이고. 이시우 군이었고요. 왜 죽었지 얘가? 이게 이제 119 신고를 받고 이제 그 응급실로 실려온 건데 1시 43분쯤에 119 신고가 됐는데 친부가 신고를 했어요. 아빠가 집에서 애가 넘어졌는데 숨을 안 쉰다. 넘어졌는데 머리를 이렇게 쪄가지고 넘어졌는데 뒷머리 딱 쪄서 네, 숨을 안 쉰다. 이렇게 이제 신고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신고 받고 집으로 먼저 출동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미 그땐 아이 호흡과 맥박이 이미 정지된 상태였다고 해요. 아이고야. 그러니까 이제 119가 CPR 이렇게 실시하면서 이송을 했지만 결국은 사망을 한 사건인데요. 아이고야. 뭐 하다 넘어졌길래? 근데 이 아이를 이제 살펴봤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살펴봐요 요즘에는. 의사가 응급실 의사가. 근데 이거 뭔가 심상치가 않다. 아하. 이게 그냥 단순히 애가 멀쩡했던 애가 넘어져서 머리 때문에 지금 잘못된 게 아닌 것 같다. 왜 그렇지? 왜 그러냐면요. 일단 아이가 12살 초등학교 5학년이에요. 그렇지. 근데 또래에 비해서 너무 왜소한 상태인 거예요. 이게 사실은 왜소하다기보다 너무 빼짝 말라 있는 상태였는데 너무 빼짝 말랐다. 이게 이제 교육부 통계를 제가 찾아봤어요. 또래 이 초등 12살짜리 그러니까 만 11세 남자 아이들의 평균 이 체중이 보면은 키는 146.8이래요, 평균이. 그리고 몸무게는 46kg가 보통 평균인데 키하고 뭐 몸무게는 거의 비슷하네. 근데 이 아이 같은 경우는 키는 비슷해요. 148이었대요. 크네 오히려. 근데 몸무게가 29.5. 아이고야. 반밖에 안 되네. 진짜 거의 한 15, 16kg 적게 나가는 거잖아요. 또래에 비해. 빼짝 말랐다는 얘기야. 빼짝 마른 거예요. 완전히 마른 거고 여기에 이제 더 심상치 않은 증거는 뭐냐면 아이 온몸에 너무 멍자국이 학대 자국이구나 이거.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전신에. 학대로 추정이 되는 거네. 그러니까 이제 소방관들이 그냥 안 넘어가지. 그 신고해야 되잖아요. 이제 신고받고 인천이니까 인천청에 이제 여청 수사대에서 출동을 했어요. 그렇지. 갖고 아동 학대 혐의로 긴급 체포를 했죠, 부모들을. 근데 이때 이제 긴급 체포한 사안이 친부 같은 경우는 상습 아동 학대. 그다음에 엄마가 계모였어요. 계모였어. 계모는 아동 학대 치사. 죽었다고? 죽이는데 역할했다고? 예. 이게 왜 이제 이렇게 됐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체포된 부모는 누구냐 하면은 친부가 39살. 그러니까 아빠는 친아빠, 그다음에 엄마는 계모로 42살이었어요. 엄마가 이제 한 3살 더 먹었네. 예, 요 당시에 이제 이 계모는 임신 중이었다고 하거든요. 둘 사이에 임신 중. 네네. 그 이제 딱 잡히니까 뭐라고 항변을 할 거 아니에요. 이 부모들이 뭐라고 했느냐라고 하니까 처음에 이제 경찰 조사 받을 때는요, 요날 아이 사망하던 날 그래요. 제가 밀치긴 했어요.
애 엄마가 밀쳤는데 밀쳤는데 얘가 그냥 피식하더니 넘어지더니 안 일어났다. 그래서 이제 아동학대 치사로 했구나. 예. 요 정도로만 진술을 했거든요. 일정 부분 책임은 지는 거네. 근데 이제 애 몸에 너무 멍이 많으니까 그건 뭐냐? 그건 학대잖아. 응,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거요. 애가 자해한 거예요. 자해했다고? 예. 이러면서 우리는 때린 적이 없어요라면서 전면 부인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누가 봐도 이거 자해가 온몸이 그렇게 멍이 안 되잖아요. 자해 부위도 다르지. 그렇죠. 애가 뭐 해봤자 자기가 손이 닿는 부위까지만 자해할 수 있지. 그렇죠. 내 손이 안 닿는 부위에 멍이 있으면 그건 남이 한 거지. 말도 안 되죠. 사실 제가 처음 본 아내인데 아이가 여기 뒷다리를 보면 엉덩이부터 해가지고 여기 발목 끝까지 다 멍이에요. 시퍼런 멍. 엄청 두들겨 팼구만. 네.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추궁을 이렇게 하니까 일부 인정해요. 일부 인정하는데 뭐라고 하면 최근 근래에 들어서 몇 번 애를 때린 적이 있다. 근데 그것도 그냥 막 학대하려고 때린 게 아니고 훈육하느라 애가 말을 안 들어서 그렇게 하는 게 우리는 학대인지도 몰랐다. 이 정도도 못하면 애 어떻게 키우냐 막 이런 식으로 부모는 부모니까 주장을 했어요. 근데 아니잖아요, 애 상태가. 그러니까 이제 핸드폰 다 압수하고 디지털 포렌식 막 보내고 이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애가 이제 왜 사망했느냐? 부검했겠죠? 예, 머리를 이렇게 쪄서 뭐 이제 말에 따르면 머리가 좀 잘못돼가지고 뭐 뇌출혈이나 이런 걸로 사망했을 것 같잖아요. 근데 국가수에 부검을 의뢰했더니 사인이 좀 달라요. 그럼 뭐요? 우리 왜 저 지난주에 왔을 때 그 새 모녀 그 딸들이 엄마 때려주는 사건이 광범위하게 여러 때려서 그거예요. 얘도 여러 둘력에 의한 손상. 아이. 지금 결국 때려서 죽인 거네. 국가수 부검 결과를 보면 머리, 몸통, 팔, 다리에 외표와 내표, 내부에서 여러 가지 색깔로 관찰되는 넓게 형성된 피부 및 출혈. 피하 출혈. 네, 그러니까 멍이죠. 거기에다가 부분적으로 떼인 상처. 그러니까 상처가 뜯어져 갖고 박피 손상이 있는. 까졌다는 거지. 그다음에 내부 장기에서 창백함. 그러니까 안 먹인 거에다가 피가 온몸에 많이 이제 퍼져서 출혈이 되니까 그러니까 빈혈기 이런 손상에 따른 실혈로 사망한 걸로 보인다. 이게 막 피가 팍 터진 게 아니라 온몸에서 피가 멍 때문에 많이 나가지고 여러 군데로 지금 광범위하게 나서. 내부 출혈이야 그러니까 그게 내부 맞죠. 출혈. 광범위한 내부 출혈. 국가수 부검 결과 의견서에 이런 말도 적어놨어요. 변사자의 여러 신체 부위에서 확인된 여러 둘력, 그러니까 둔탁한 걸로 때려서 둘력 손상의 부위 및 성상을 고려했을 때 신체 부위의 사망 무렵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여러 차례 또는 그렇지. 반복적으로 둘력이 작용되면서 중첩되고 축적된 둘력 손상으로 보인다. 이건 그렇지. 신체 학대 가능성이 고려된다. 이런 소견이었고요. 그러니까 맞아 죽었다는 거예요. 얘가 계속해서 오랫동안 때려서 맞아 죽었다는 얘기야.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래서 이게 교수님 보면 너무 잔혹해서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담아왔는데 아이가 양쪽 다리에 근육 깊은 쪽에 혈전 색전증이 발견이 됐어요. 이게 이 색전증이라는 거는 피 속에 뭐 뭔가 덩어리 같은 게 돌아다닌다는 거잖아요. 뭐 그게 혈전이든 종양이든 뭐 공기든 하여튼 애 다리에 이게 근데 12살짜리 애가 사실 이럴 이유가 없잖아요. 이거 왜 생기냐라고 하면 이제 선천적인 질병이 있어서 혹은 수술을 해서 혹은 외상이 있어서 혹은 장기간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로 지내서 뭐 종양 때문에 약물 때문에 이런 걸로 생기는데 이 12살짜리 애가 무슨 질병 있고 수술을 한 게 없잖아요. 뭐 선천적인 질병도 없고 즉 뭐냐 체벌 장기간 다리를 못 움직이는 그러니까 상태. 정체 상태. 네. 그냥 무릎 꿇고 있으면 또 그냥 엎드려 뻗쳐하고 있으면 생기잖아요. 피가 안 통하고 딱 눌려가지고 압착한. 맞아요. 그거예요. 장시간 움직이지 못하게 한 이런 체벌의 정황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그걸 벌을 얼마나 오래 세웠으면 이 어린애 다리에서 피가 그렇게 깨끗한 어린애 다리에서 이런 혈전이나 이런 게 생기냔 말이에요. 우리가 요전번에 방송했던 엄마가 절에서 아들 무릎 꿇려놓고 두들겨 펴서 그 증상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고요. 이 아이가 이제 남자 아이잖아요. 근데 아까 왜 그 표피 박탈 있었잖아요. 그게 어디서 발견됐냐면 음낭에서요.
아이 아이고, 남자애니까 뭐야, 음낭에서 딱지가 겉에 이제 딱지 떼인 그런 상처, 그리고 음낭 안쪽에 고환진 막에서 출혈. 거기를 찼구나, 때리거나. 예, 음낭 피부가 만성적으로 염증, 그리고 피부 조직이 이미 좀 변화된 상태에서 시간이 이미 경과된 상태였던 거예요. 이 급소도 막 발견됐을 때렸네, 때. 급소도. 그러니까요. 물론 이거 가지고 그 이제 의학적 소견은 애가 하도 이 그 음낭 주변 배나 뭐 다리나 이쪽에 출혈이 너무 많아서 흘러 내려간 거일 가능성도 있지만, 그렇지만 여기에 그냥 음낭 자체에 둘력이 작용한 결과일 수도 있다. 예, 나 남자아이를 이런 급소 부위를 또 막 때렸을 가능성이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너무 잔인한데요, 교수님. 여기 우리 허벅지잖아요. 넓적다리. 넓적다리 앞부위예요. 왼쪽 넓적다리에 약 108여 곳. 오른쪽 다리에 약 124여 곳. 거기만 때렸네. 새 흉터가 있어요. 엄청 두들겨 팼네 거기. 이 흉터가요, 교수님. 이게 뭘로 그러니까 국소적인 흉터, 점점 돼 있는 그런 흉터가 개수가 100개가 양쪽에 각각 100개가 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처가 국소적으로 형성된 찢긴 상처, 그다음에 이미 치유 중인 상처, 이미 점의 모양이 돼서 형성되어 있는 흉터. 이런 게 막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간에 걸쳐서 계속 거기를 뾰족한 걸로 애를 찌른 거네. 찔렀다는 거예요. 100번을 넘게요. 각각. 이런 것도 있었고요. 또 뭐가 있었냐면 아이 입 안쪽에서요. 입 안쪽 천장이랑 입 옆쪽 이런 쪽에서 그리고 혀에서 궤양성 병변이 발견이 됐어요. 이미 염증이 굉장히 오래돼서 시간이 경과된 상태라고 하는데요. 이건 이제 시간이 경과돼서 정확한 원인은 추정을 못하지만 추정컨대 뜨거운 음식이나 화상이지, 화상. 예, 자극적인 것 때문에 화상 입은 상처다라는 거예요. 입안에 그거는 뭐 화상일 거예요. 얼마나 참혹해요, 아이 상태가. 종합적이네. 그럼 도대체 그 가정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애가 지금 이런 상태가 됐냔 말이에요. 일단 이 부부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군은 친부 같은 경우가 이제 2011년에 친모랑 결혼을 했대요. 근데 2015년부터 이제 별거를 했다는 거죠. 4년 만에? 예, 그래서 2017년까지 이제 별거 상태를 유지를 했는데. 그때 누가 아버지가 길렀어, 엄마가 길렀어? 아버지가 애를 키웠어요. 예. 그리고 나서 2018년 3월에 이 계모요. 지금 현재 이 계모랑 동거를 시작했다고 해요. 이 친부가. 그러니까 요때 이제 중간에 계모가 들어온 거구나. 예, 계모가 이제 같이 지내게 된 거예요, 애랑. 그리고 나서 친모랑 2008년에 이혼하고 2009년에 정식으로 계모랑 결혼식을 올렸다고 해요. 근데 이제 혼인 신고는 아마 안 했던 모양인 것 같아요. 그냥 이제 사실혼 관계를 유지를. 2018년에 이혼하고 19년도에 그 다음에 결혼식하고. 네네네. 사는 거는 미리 들어와서 계모가 살기 시작했고. 네, 맞아요. 그래서 이 계모랑 친부 사이에 또 아이를 낳아요. 2명을 낳아요. 2019년에 1명, 2020년에 1명. 둘 다 이제 아이를 출산을 했죠. 그러니까 이 이군, 시우군이 사망할 당시에 배다른 동생이죠. 둘이 있네. 3살, 4살 각각 이렇게 됐다는데, 그럼 이제 애기 친모가 왜 애를 그냥 아빠한테 두고 갔느냐라고 하면, 사실 이 친모 같은 경우는 왜 이 친부랑 남편이랑 갈라서게 됐냐면 가정폭력이랑 외도 문제가 있었다고 해요. 이거 이제 본인이 인터뷰를 한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이때 이제 친부가 그래 이혼해줄게라는 그 조건으로 너 대신 애 못 데려가, 양육권 포기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양육권을 애 아빠한테 넘기게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친모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친부가 요 당시에 나보다는 경제적인 능력이 더 있었고 또 요때까지만 해도 애한테 잘했대요. 그러니까 그냥 줬구나. 그래서 그래 나랑 사는 것보다 그래도 물질적으로 어떻게 좀 해줄 수 있는, 그리고 너 예뻐하는 아빠랑 사는 게 더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이 친부가 왜 돈이 좀 있었느냐? 보도방을 운영했다고 해요. 아, 새끼 직업도 그러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돈을 좀 벌어서 돈을 많이 벌었대요. 그래서 이제 중고차랑 인테리어 사업으로 확장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돈은 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친부가 이제 그
친모랑 헤어질 때 그래 너 대신 양육권은 내가 가져가는데 애 그래도 너 보고 싶을 때 수시로 보게 해줄게 애 엄마니까. 그럼 면접권 있는 건데.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아이를 안 보여줬대요. 네, 그래서 심지어 이 계모 같은 경우는 헤어지고 이제 금방 만났잖아요 계모를. 계모 같은 경우는 이 친엄마가 굉장히 아이를 보고 싶어 하고 좀 만나고 싶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만나러 오면은 오히려 이 계모가요. 너 지금 이 소송에서 너 저기 양육권 너한테 없다라고 이 판결까지 났는데 왜 자꾸 애 만나려고 하냐. 너 자꾸 이렇게 우리 애한테 접근하면 법적 대응할 거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건데. 이렇게 막 협박을 해가지고 접근조차 못하게 했다고 해요. 오히려 이 계모가. 너무 안타까운 사실인데 이 친모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애를 하도 못 보게 하고 하니까 변호사를 선임을 해가지고 양육권 지정했던 거 변경 신청해달라. 자기가 데려가려고? 예, 소송 진행 중에 아이가 사망했다고요. 아이고야. 엄마는 그러니까 데려가려고 지금 소송 중인 상태에서 애가 죽었구나. 예. 엄마가 이제 가끔 몰래 만나고 이렇게 했었을 때 애 상태가 좀 안 좋았을 거 아니에요. 그랬구나. 그러니까 엄마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소송까지 걸었는데 늦은 거죠. 이 계모 같은 경우는 애를 2018년부터 키웠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때부터 애 키우는 거 힘들다고 계속 불만을 토로를 했대요. 남의 새끼라고 싫었던 거지 뭐. 그러니까 근데 모르겠어요. 이게 자기 자식이랑 새로 만난 여자랑 뭐가 더 중요한지 모르겠는데 이 친부 같은 경우도 옆에서 계속 아내가 떼떼떼 거리니까 애를요 2019년 6월부터 2020년 2월까지 보호자도 없이 필리핀으로 보내버려요. 유학 보낸 거죠. 아, 뛰어나버렸구나. 그러니까 이 새로 만난 여자가 싫다고 하니까. 이때 지금 보면 애가 지금 뭐 10살 막 이럴 때잖아요. 10살도 뭐예요. 10살도 안 됐잖아요. 그런 근데 애를 필리핀으로 보내. 보호자도 없이요. 그게 참 필리핀에서는 그렇게 또 파는구나. 그러니까 애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고 나서 근데 물론 어린 애니까 1년이 채 안 되게 한 8개월 정도 이렇게 갔다가 왔는데 귀국하고 나서 이 애가 이군이 학교를 다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군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얘가요, 그 시우가요 얘기하기를요, 새엄마 말 안 들으면 막 다시 자기 필리핀으로 가야 된다고 무섭다고. 그게 이제 협박 수단이 돼 버렸구만. 이런 얘기를 자주 했대요. 그리고요 이제 친부가 그 애를 친엄마랑 못 만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친엄마가 너무 이제 안타까우니까 몰래 찾아가서 만나기도 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이때 교수님 친아빠가 그 친엄마한테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 네 애 데려가라. 그 사실 데려갔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친아빠 입장에서는 얘가 골칫덩어리잖아요. 내가 새로 만난 지금 여자 가정에. 걔 때문에 짹짹거리니까. 그래서 근데 마침 애 엄마가 친엄마가 만나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 데려가라 이렇게 했대요. 그럼 주면 되잖아. 그럼 주면 되는데 이 계모가요. 왜? 계모가 절대 안 된다 그랬다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야? 결사 반대. 이상한. 이 여자 좀 이상한 여자예요. 그래서 친모가 이제 집으로는 못 찾아가니까 학교를 몰래 찾아가서 만나고 이렇게 했더니 그때 완전 대노를 했대요. 이 계모라는 여자가. 희한한. 근데 너무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 계모가 지금 어떤 여자냐면 대외적으로는요. 교회 다니고 봉사활동 다니는 여자예요. 남한테 보여지는 모습 때문에 그랬구만. 맞아요. 응? 맞아요. 이 여자가 남한테 보여지는 모습에 굉장히 신경을 쓰는 집착하는 여자였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 이 사건 뭐 그것이 알고 싶다나 실화탐사대에서 막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전문가가 이제 그 판단하기를 이 여자는 연극성 성격장애, 자기애석 성격장애의 특징이 나타난다. 보여주는 게 너무 중요한 여자인 거예요. 그러네. 그러니까 애를 만약에 친모가 데려가면은 그러면 자기는 나쁜 여자가 되니까 나쁜 계모가 되는 거지. 예. 그래서 못 데리고 가게 했다는 거예요. 팥쥐 엄마가 될까봐. 그러다가 이제 바야흐로 2022년 4월 25일에요. 그러니까 19년에 애 낳고 20년에 애 낳았단 말이에요. 근데 22년에 또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4월 25일이었는데 유산을 해요. 제가 봤을 때는 나이가 있고 그래서 유산을 한 것 같아요. 그렇지. 노산이고 이랬는데 근데 이제 이게 다 걔 때문이다. 저 애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시우군의 탓으로 돌리면서 이때부터 심한 폭행이 있었다고 하고요. 근데 물론 저는 당연히 이전부터 2018년부터 애 키우기 싫다고 징징거렸다면서요. 그 전부터 있었다고 봐요.
근데 어쨌든 보면 교수님 이 애 진료 기록을 애가 병원은 다녔을 거 아니에요. 생전에도 진료 기록을 보면 2020년에 얘 몸무게가 28.5kg였어요. 2021년 3월에는 35.8kg예요. 그러니까 살이 찐 거죠. 애가 크니까. 그리고 2021년 12월에는 또 38kg.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가다가 요 유산한 게 2022년 4월 25일이었다 그랬잖아요. 2022년 6월 13일에 그 전에 6개월 전에 38kg던 시우군이 33kg로 측정이 돼요. 5kg가 빠져요. 그리고 나서 지속해서 빠져요. 계속 10월 달에는 32.3kg. 그리고 2023년 2월 7일 그 사망하던 때는 29.8kg. 아이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그런 것 같고요. 이 여자는 왜 이렇게 임신을 잘하는지 모르겠는데 2022년 8월에 또 임신을 해요. 네. 그래서 요 때 임신한 아이가 그 체포됐을 때까지도 임신 중이어가지고 이 사건 때문에 이제 그 구속되고 옥중에서 출산해요. 이 아이는. 참나 씨. 네. 고양이 교도소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군을 보고 너는 친모 닮았어. 재수 없어. 꼴도 보기 싫어. 그다음에 애가 밥을 안 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가 주방에서 음식 같은 걸 좀 몰래 훔쳐 먹고 방 구석에다가 이렇게 숨겨놓고 그랬나 봐요. 그런다고 혹은 거짓말을 한다라는 이유를 들어서 애를 점점점 이제 싫어하게 되고요. 여기에 이제 1월 27일 2023년 1월 27일에는 이 여자가 임신 후기에 달하는데 교통사고 당했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몸이 아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한테 더 히스테리를 엄청 부렸던 거죠. 그러다가 결국은 며칠 뒤인 2월 7일에 이르러 아이를 이제 사망하게 만든 건데. 참나 이거. 이들의 혐의를 보면요. 혐의가 많아요. 계모는 일단 첫 번째가 상습 아동학대. 당연하지. 보면은 22년 3월 9일 경에요. 애가 돈 훔쳤다는 이유로 그 드럼스틱 있잖아요. 드럼채. 예, 드럼채로 애 종아리를 때린 거를 비롯해가지고 2023년 2월 초까지, 그러니까 아이 사망할 때까지 특정된 것만이래요. 30회에 걸쳐서. 애 때렸구나. 신체 학대. 그 다음에 또 이런 일도 있어요. 2022년 8월 25일에 저녁에 이제 남편이랑 통화를 하는데 애가 듣는 데에서 남편한테 막 욕설을 한 것뿐만 아니고 이 애한테도 소리를 질러요. 그거 그대로 옮겨드리면 넌 이 새끼야. 내가 양말 갖다 놓으라고 하는데 이게 네 방이야? 이 병신 새끼야. 라는 말을 애한테 한 것을 비롯해서 정서적 학대네. 정서학대 19회에 걸쳐서 정서학대 이거 특정된 것만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들 부부가요 교수님 애를 학교를 중단시켰어요. 학교 멀쩡히 다니는 애를 2021년 학교 가면 학대한 거 뽀록나잖아. 그러니까요. 2021년 3월부터요. 애가 이 아이가 지금 ADHD가 뭐 있었다고 막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데 어쨌든 집중력을 향상시켜야 된다라는 명목으로 이제 성경 필사를 계속 이 여자 지금 교회 다닌다고 했잖아요. 성경 필사를 시켰는데 제대로 안 한다라는 이유로 맨날 얘를 교수님 6시에 깨워가지고 어린애를 8시까지 매일 성경 필사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못하잖아요. 그거를 다 완료를 못하면 방에서 못 나오게 하거나 때리거나 정서학대. 그때 구실 찾는 거네 뭐. 이거 해서 다 합치면 총 50회에 걸쳐서 신체적 정서적 학대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학교 그 못 가게 했다는 게 이제 유기방임. 유기방임인 거고요. 애가 말썽을 피운다라는 이유로 이 남편이랑 같이 얘기를 해가지고 2022년 11월 24일부터 아이 사망할 때까지 학교를 안 보내요. 홈스쿨링 시킨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겨울방학에 연이어가지고 개강을 한번 보내야 되는데 그로부터도 29일간 학교를 안 보내다가 시우군이 사망한 거거든요. 집에서 맨날 성경 필사 시킨 거야? 맞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애를 그리고 많이 다쳤잖아요. 아까 막 입안에 화상도 있었고 고안에 상처도 있었고 막 온몸에 아픈데 병원도 안 데리고 가 밥도 제대로 안 줘 이렇게 해가지고 유기 방임을 했다는 혐의고요. 병원도 안 데려갔으니까요. 병원도 안 데리고 갔으니까요. 학교도 안 보내고. 이건 보호나 어떤 양육의 의무를 하나도 안 한 거죠. 애한테. 그리고 이제 친부도 상습 아동학대 있어요. 지금 보면은 2022년에요. 1월 13일 낮 12시쯤 됐어요. 정호경에 애가 이제 계모한테 짜증을 냈다.
라는 이유로 지 마누라한테 덤볐다? 예, 자기 마누라한테 덤볐다는 거죠. 그래서 그 드럼 스틱 있잖아요. 이 집에 왜 드럼 스틱이 있는지 하여튼 그 드럼 스틱으로 애한테 이렇게 막 흔들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한 번만 더 짜증내거나 거짓말하면 그리고 또 혼자서 너 미친 짓 하거나 그러면 무조건 종아리야. 계속 늘어날 거야. 피 터지도록 이걸로 안 때려. 두꺼운 거 있지 안방에. 그걸로 두드려 팰 거야. 이렇게 말한 것을 비롯해서 8회에 걸쳐서 특정된 것만요. 8회에 걸쳐서 정서학대했고요. 그다음에 그 성경 필사 제대로 안 한다고 짜증냈다는 이유로 실제로 이제 때리고요. 요거 비롯해가지고 6회 정도 특정됐어요. 신체 학대. 여기에 아까 그 성경 하는 거 필사하는 강요잖아요. 애한테. 그 자체로도 저 학대야. 정서적 학대. 요게 이제 상습 아동 학대 혐의였고요. 이 아빠도 뭐 유기방임 당연히 있죠. 당연하지 그거요. 예, 예. 이 아빠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일단은 이 아빠가 때린 거 빼놓고요. 계모가 때린 게 있잖아요. 밖에 봤을 거 아니야. 그걸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묵인했어. 예, 예. 계모가 애한테 막 욕지거리 하거나 이런 것도 다 들었던 거. 그리고 애가 이상하다고 자꾸 그 문자 메시지 같은 거 보내요 남편한테. 그러면 그거를 받았으면 이 여자가 애를 미워하고 있구나 이거 다 알았잖아요. 그리고 홈캠을 설치를 해놨거든요 이 집에. 집에. 애 방에. 그럼 다 볼 수 있겠네 실시간으로. 봤죠. 그래서 이 계모가 애를 방에서 아주 오랫동안 무릎 꿇고 있게 하거나 의자에 결박해둔 장면을 홈캠으로 봤죠 이 아빠가. 나쁜 놈이야 진짜 이거. 그러면서도 뭐 적절한 조치를 안 취했다. 이게 애비라는 놈의 새끼가 더 나쁜 놈이 어떻게 보면. 친아빠잖아요. 더 나쁜 놈의 새끼야 이거. 법원에서 이제 재판으로 넘어갔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들이 주장하고 법원은 어떻게 봤느냐로 좀 말씀을 드리면 친아빠 먼저 말씀드릴게요. 친아빠 같은 경우는 자기가 몰랐대요. 피를. 계모가 자기 아들한테 그렇게 학대하는 거를 몰랐대요. 그리고 자기는 애를 방임한 적도 없대요. 나쁜 놈의 새끼. 다 보이는데 뭘 홈캠까지 깔아놓고 못 봤대. 재판부가 인정 당연히 안 했고요. 너 알고 있었으면서 애 학대당하는 거 알고 있었으면서 애 보호도 안 하고 그냥 내깔려 둔 거다. 이렇게 본 거예요. 물론 이 이제 포렌식 했잖아요. 그런 정황에 따르면 친부가 계모한테 좀 뭐라고 하는 내용들도 있긴 있어요. 있긴 있어요. 그 때린 거 보고 왜 걔 때리냐 이제 그런 거. 예를 들면 2022년 7월 14일에요. 계모가 애 얼굴, 다리, 어깨, 가슴, 팔 이런 거를 손이랑 드럼 스틱으로 막 때렸나 봐요. 그러니까 막 때린 거죠. 아무데나. 갖고 멍이 든 적이 있대요. 근데 이날 이제 애 아빠가 애 몸에 멍든 거를 확인을 했던 모양이에요. 갖고 이제 때렸어 이렇게 했더니 이제 새엄마가 때렸어요라고 하니까 다음 날에 이제 계모랑 통화를 하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너 지금 이게 잘한 거야? 잘한 거냐고? 이게 잘한 거야? 네가 이렇게 행동한 게 잘못된 거야. 너 애 몸에 너 애 몸 한 번 봤냐? 벗겨서? 너 이거 큰일이야. 큰일. 내가 어제 쟤 데리고 경찰서 가려고 했어. 너 애 몸 좀 봐라. 얼굴 좀 보고. 그게 말이 되냐? 아무리 애가 잘못했다고 해도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애를 안쓰럽게 생각했네. 이런 말을 남기긴 했어요. 그리고 또 보면은 제가 이거 왜 읽어드리냐면 이런 게 아마 반영이 돼서 형량에 좀 반영이 된 것 같거든요. 또 2022년 8월 23일이었어요. 이 계모가 문제집을 말아가지고 애 머리랑 얼굴을 막 때렸대요. 손으로 밀쳐가지고 애를 때린 적이 있는데 요걸 또 애 아빠가 알게 됐어요. 그랬더니 또 이 이제 계모한테 너랑 끝이니까 그렇게 알아. 너 내가 분명히 말했지 몸에 손대지 말라고 애 몸에. 너 징역 보내버리기 전에 정신 차려라. 나름대로 이때까지는 그런 게 있었네. 이런 메시지 카톡을 보냈다고도 해요. 자 이것만 보면 애 아빠가 좀 뭐 이렇게 여자한테 뭐라고 한 것 같지만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는 정말 증거들이 알려주는 잔혹한 진실인 건데 일단 그 22년 4월 25일에 그 유산된 거 알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날 이 여자가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나 걔 때문에 미쳐서 소리 지르던 날 쓰러졌었어. 그날 그 자기 애기 그 아명 유산된 날이랑 같았어. 쓰러지고 땀나고 내 새끼 뱃속에서 스트레스로 죽은 거야. 나 걔랑 못 살아. 더는 죽여버릴 거야. 걔 당장 치워 내 눈앞에서. 스트레스 충격이 유산 원인이래. 죽일 거야. 절대 용서 못해. 가여운 내 새끼.
너 내가 걔 때문에 애기 죽은 거라는데 왜 아니라고 우기는데? 딱 그날이야. 결국 내 새끼까지 죽였어. 죽일 거야 내가. 내 손으로 죽일 거야. 찢어 죽일 거야. 갈기갈기 찢어서 죽일 거야. 당장 내 눈앞에서 치워. 진짜 나쁜 년이네 정말 이거. 라는 문자를 보냈다고 해요. 정말 나쁜 년이 이거. 애 아빠가 이거 알고 있었던 거고요. 애한테 증오심이 어마무시하네. 아니 왜 지가 지 유산된 거를 지 유산한 거를 왜 애 탓을 하고 지랄이야. 이런 문자를 보냈고요. 또 여자가 또 뭐 했냐면 2022년 8월 25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늦지도 않았어요. 9시 반쯤 됐는데 이제 이 남편이 늦게 들어오는 것 때문에 열받았나 봐요. 이 여자가. 그래갖고 남편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요. 네 새끼들 내가 지금 다 두드려 패라는 거야? 뭐야? 네 집구석에 있는 1번, 2번, 3번 다 두드려 다 빠따 씨 엎어놓고 다 두드려 패버릴 거니까 네가 나한테 짜증내면 다 네 새끼들한테 간다는 거 몰라? 너 병신이야? 뭐 이런 얘기 다 있어 이거. 그러니까 지금 사망한 시우군 말고도 밑에 애들 둘이 있었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게 다 애 남편이니까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짜증내? 네 새끼들 지금 두드려 패는 거 너 지금 볼 거야? 이거예요 지금 애 갖다가. 그 요거 할 때 아까 왜 그 양말 갖다 놓았는데 이게 네 방이야 이 병신 새끼야라고 애한테 외친 거를 이 아빠가 들은 거죠. 같이 통화 중이었으니까. 근데 이런 건 다 여자가 한 건데 근데 어쨌든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애 아빠가. 다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더불어서요. 지금부터는 교수님이 그 애 아빠 부분을 좀 같이 읽어주세요. 이게 지금 뒤로 갈수록 가관인데 11월이에요. 2022년 11월. 이 여자가 남편한테 전화를 해서 배가 아프다고 호소를 해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왜 그래 소리 질러서 그런 거 아니야? 소리 많이 질렀어 이러고 물어보네. 아니 나 그렇게 많이 안 질렀어. 내가 바보야?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고. 아 그렇게 소리 많이 안 질렀어.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그런구나. 아 저 새끼 저거 씨발 신경 쓰이게 씨발 또라이 새끼. 이게 애한테 한 얘기야? 거예요. 이거 참 입에서 내가 이런 욕도 그대로 읽네. 그러니까 이 계모가 또 이제 막 쭉 길게 얘기를 해요. 애가 잘못을 했다라는 쪽에 뭐 얘기를 할 때 그때 이런 얘기들. 내가 원래 종아리 약속하면 한 50대 이렇게 때리거든. 근데 그렇게 안 때리고 30대만 딱 때리고 내가 처음으로 그 몽둥이가 힐 정도로 세게 때렸어. 아이고. 매는 아프라고 치는 거야. 진짜 몽둥이가 부러질 정도로 때렸어. 제가 인정 다 했네.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해요. 근데 어쨌든 내가 얼굴은 내가 때린 거 아니야. 자기가 자꾸 나한테 애 얼굴 때린다고 뭐라고 하는데 걔가 그거 자해하는 거야. 여보. 그러니까 이 새끼가 그렇게 얘기하네. 그 빙신이 자해도 해? 그러고 물어보네. 예. 애비라는 놈이? 예. 지 아들을 그 빙신이라고 그러네. 예. 그러니까 또 이 여자가 뭐 어쩌 블라블라블라 얘기한 다음에 아까 여보 있잖아. 내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내가 걔 멱살을 잡고 나가 죽으라고 내가 현관까지 끌었거든. 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배 아프다고 이제 네가 힘쓰려나고 배 아프지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네. 내가 너 나가 하면서 끌고 나왔어 애를. 그러니까 애가 막 엄마 잘못했어 막 이래. 아니 막 그러니까 내가 너 울고불고 하지 마. 너 나가. 내가 이렇게 말했어. 그래서 이제 몸싸움에서 배 아픈 거 아니냐 그렇게 또 물어보네. 예. 또 애 엄마가 자꾸 자기가 애 앞에서 엄마한테 맞았냐고 물어보는 거 좀 하지 마. 나 없을 때 맨날 애한테 물어보지. 제발 그렇게 하지 마. 그 소리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애 아빠가 미친 새끼가 그때도 그럼 지가 자해해놓고 그런 거 아니야? 또라이 새끼네 참. 야 애비라는 놈 입에서 이거 진짜 미친 새끼네 진짜. 그 지 아들한테 하는 얘기야 이게. 예. 지놈이야말로 미친 새끼네 진짜. 이게 앱이냐고요. 이게 앱이냐고요. 그리고 이제 카메라 11월 22일인데 카메라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꺼졌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가 애가 껐다고 생각을 하고 이 남편한테만 얘기해요. 자기야 그거 그냥 우연히 꺼졌다고 생각해? 아니면 누가 껐다고 생각해? 하니까 껐다고 생각하지 라고 애 아빠가 그래요. 그러니까 애 엄마가 근데 그냥 뒀어? 라고 때리라고? 하니까 두드려 팼지. 네 말도 진짜 기가 막혀요. 이랬더니 계모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애들 보는 데서 때렸냐고? 지 새끼들. 지 새끼들 보는 데서 걔 때렸냐 그러니까 안 보는 데서 때렸다고 얘기하고. 자기야 둘째가 이런 거 보면서 크면 진짜 애들한테 정말 큰일 나. 지 새끼는 그러네. 지가 난 새끼는. 그러니까 내가 혼내서 이제 좀 그만하자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 여자가 이걸로 이렇게 끝내자고? 라고 하니까 거지? 애 아빠가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여보. 그러니까 지 마누라가
끝내지 말고 하자니까 네가 또 하고 싶은 대로 하라 그 소리네. 나도 그냥 저 새끼 죽여버리고 싶은데 막 발로 차서 문 밖으로 던져버렸거든. 이 사람 새끼야 이게. 이것들이 진짜 이 사람 아니다 이거. 이거 진짜 사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왜 묶어놓고 막 의자에, 결박도 했다고 하잖아요. 갖고 아내가 이제 얘기를 해요. 내가 그렇게 했다라고 하니까 맨 처음에 이 애아빠가 한숨을 쉬어요. 그러니까 이 애엄마가 아니 여보 나한테 가혹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얘가 반성을 안 하는데 어떡해 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 진짜 얘랑 못 살아. 너가 애 죽여버리던지 땅에 파묻던지 해. 이제 이렇게 하니까 막 그리고 또 계속 얘기해요. 나 쟤 때문에 얘 왜 안방 막 뒤져? 나 얘 진짜 죽이고 싶어. 라고 얘기를 하니까 계속 뭐라고 하니까 이 친부라는 자가 묶어놔 여보. 묶어놔. 그러니까 이 쌍놈의 새끼 나쁜 놈의 새끼 정말 이거. 지가 집으로 묶어놓으라고 해요. 인간 아니다 이 새끼들 이거 진짜. 그러니까 점점 수위가 심해져요. 또 26일 통화에서는 집이야 애 아빠가 하는 말이에요. 집이야 자기야 우선은 자기가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니까 이 뱃속에 애기 생각해가지고 잠깐 있어봐. 아이 진짜 개새끼네. 그 지가는 새끼한테 그 얘기 하는 거지. 그러면 이런 거고. 그리고 또 애 그냥 내버려 둬라. 이 다른 지역으로 내가 보내겠다. 그냥 때리지 말고 놔두라고. 다른 지역으로 보내게 놔두라니까. 놔두고 그냥 그 새끼 죽어버리든가 말든가 그냥 놔둬. 라는 말도 친부가 한 사실이 그 새끼 있고요. 다 이거 사람 새끼 아니야 이거.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계모가 여보 걔가 내 뒤통수에다 대고 욕했어. 그래서 아니 어떻게 해야 하냐 진짜 때려주게 하나 진짜 이제 그런 얘기도 하고 잃으니까. 그래서 무릎 꿇려 놨는데 머리통도 때리고 했다고 또 지가 얘기하네. 계모가. 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내가 강목 하나 만들어 가가지고 엉덩이 터질 것 같이 두드려 패버릴까? 이것도 친부가. 이런 새끼 정말 이게 앱이냐고요. 앱이야 이런 거 사람 새끼도 아니지 이거. 이거 열받는다. 이거 진짜 많이 열받죠. 그래서 제가 긴데도 이렇게 넣어놨어요. 이거 실제로 그냥 통화했던 워딩이에요. 그걸 그대로 한 거 이거 D4에서 다 뽑았구나. 예. 재판부가 이렇게 판단했어요. 이 친부 같은 경우는 애가 이제 계모한테 심하게 여러 번 맞는 걸 알면서도 그냥 물론 질책한 적도 있고 경고한 적도 있긴 몇 번 있네. 있지만 근데 뭐 나중에는 경고한 게 아니네. 뭐 이제 같이 빙시 그쵸. 새끼 죽이니 살리니 뭐 했구만. 그러니까요. 이게 얼마나 멍청해요. 지 자식 보고 개새끼라고 욕하면 지는 개예요? 지는. 참. 진짜 때려 죽여야 되나? 뭐 강목 하나 만들어 가서 해버릴까? 뭐 묶어놔? 뭐 다 얘기했네 이 새끼. 다 얘기한 거예요. 왜 나쁜 새끼 이건 또 애비가 더 나쁜 새끼 이거. 그러니까요. 학대 행위에 동조하거나 묵인하는 태도를 보였다라는 거고 학교 안 보냈잖아요. 안 보냈지. 근데 이거 갖다가 이제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애가 집사람이랑 같이 진지하게 고민을 해가지고 검정고시로 대체하기로 결정한 거다. 그리고 이 애 엄마한테 계모한테 교육을 일임을 했지 내가 나 몰라라 하는 것도 없다. 그러니까 학교 안 보낸 거 이제 방임으로 보니까 그거 변명하는 거네. 네. 그리고 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여자 탓을 해요. 이 애엄마가 얘기하기를 애가 ADHD 때문에 학교 못 다닌다고 하더라. 그래서 속았다 이거야? 내가 그거 믿고 그 애엄마가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내가 속았다. 이것도 이제 저 구속되니까 서로 또 떠미는구만 책임을.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재판부가 뭐라고 판단을 했냐면 물론 이 아이가 2018년 10월 1일에요. 그 심리평가를 받기는 했는데 이때 임상심리 전문가가 아이가 ADHD 그다음에 경계선 지능으로 추정된다라는 진단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지금 학교 선생님 의견 이런 거 있잖아요. 5학년 선생님이 남긴 종합 의견란에는 아이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 생각이나 의견을 조리 있게 발표하며 학습 과제를 성실한 태도로 마무리하고 순발력과 민첩성이 뛰어나 체육 활동을 잘함. 아무 문제 없네. 학교 및 학급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주적인 자세가 바람직함. 참나. 인사를 잘하고 예의가 바르고 교우 관계가 원만함. 아무 문제 없네. 아무 문제가 없죠. 그죠? 또 선생님들이 또 증언까지 해줬어요. 뭐라고 했냐면 이 5학년 때 담임 교사예요. 애가 5학년 다니다 말았잖아요. 담임 선생님이
너무 잘 지낸 아이였다. 학교에 좀 많이 안 나와가지고 그게 걱정이 됐을 뿐이지 애가 학교에 나오면 너무 정말 잘했다. 그리고 사실 남자애들 중에서는 장난이 심한 애들이 덜어 있는데 이 아이 같은 경우는 무던히 너무 잘 지내던 아이였다. 수업에 방해되는 행동을 하는 학생이 전혀 아니었다. 이렇게 남기고 4학년 때 담임 선생님도요. 학업 태도 매우 우수했고요. 친구들이랑 잘 지내갖고 부반장까지 맡았어요. ADHD 행동 없었어요.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재판부는 이렇게 봐요. 그래, 너네가 주장하는 것처럼 설령 얘가 ADHD라고 치자. 그러면 더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교육을 더 잘해야 되는데 그렇지. 이런 거를 이유로 삼아가지고 아무것도 너네가 애 못하게 한 거다. 그리고 너 그 검정고시로 대체할 거다고 얘기했잖아요. 주장했잖아요. 진지하게 의논했다며. 의논했다며. 학교 측이랑 또 의논했다며. 거짓말이에요 다. 학교 측과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그런 사실도 없다는 거죠. 거짓말하는 거지. 예. 그리고요 이거를 보면 아주 단적으로 드러나요. 학교 안 보내기 직전인 11월 22일이에요. 이 계모가 친부한테 전화해서 한 얘기예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내 생각에는 쟤 정신병 고치려면 검정고시고 나발이고 나는 1년은 공부 안 시켰음 하거든. 쟤 공부시켜봐야 나 피말라서 죽어. 하루가 멀다고 또라이 짓 하는 애를 무슨 검정고시 무슨 공부를 시켜. 그러니까 쟤 치료받아야 돼. 여보 그동안은 공부시키지 말고 공부 얘기 꺼내지도 마. 자기가 걔를 너무 편안하게 해주면 안 돼 자기야. 걔 나 공부 안 시키려고. 이런 통화를 한 사실이 확인이 돼요. 이런 인간들이 무슨 애를 검정고시를 시키고 홈스쿨링을 시키냔 말이에요. 거짓말이지. 거짓말. 인간도 아닌 것들이죠. 방임해놓고 헛소리하는 거지. 근데 교수님 아직 아주 본격적인 핵심은 아직 나오지도 않았어요. 계모가 애가 죽었잖아요. 이 아이의 사망 어떻게 책임질 거냐. 계모의 행위죠. 계모 혐의가 하나 더 있었잖아요. 아동학대 치사. 아동학대 치사. 처음에 이걸 치사라고 봐야 되나? 맞아요. 그래서 살해지 그냥 살해. 살해죠. 거지. 맞아요. 죽으라고 한 건데 뭐 계속 지속적으로. 맞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밀쳐서 넘어졌다고 해서 죽었다고 하니까 이제 치사로 긴급 체포를 했다가 경찰도 이거 아닌데 해가지고 2월 15일에요. 바꿔요. 아동학대 살해로. 그래 그게 맞는 것 같아. 그리고 검찰에서도 살해죄로 기소가 돼요. 그래서 재판도 살해죄로 공소제기가 돼서 재판을 받았어요. 아이가 사망하기 전후해서 좀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애기 살이 쭉쭉 빠졌다고 했잖아요. 체중이 완전히 감소했지. 네, 여기 사진 제가 첨부했는데 보세요. 이렇게 멀쩡하던 애가 통통하네. 이 2023년 1월 달 사진 좀 보세요. 바짝 말랐다 진짜. 이게 눈도 제대로 못 뜨네. 그쵸. 힘이 없어서. 지금 보면은 애가 지금 이렇게 상태가 안 좋은 상태라는 거를 베이스로 이제 삼고 지금 보시면 2023년 1월 말쯤이었어요. 이 계모가요. 요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선반 받침용 봉 플라스틱 옷걸이를 갖다가 애 막 팔이랑 엉덩이 온몸을 때렸어요. 그리고 요 무렵에 애가 입에 화상을 입은 걸로 추정이 돼요. 그래서 그래서 음식을 제대로 섭취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이게 1월 말이에요. 그리고 2월 초순으로 넘어가서요. 아까 왜 애 넓적다리 허벅지에 찔린 상처 있잖아요. 콕콕 찔른 거? 예. 요게 2월 초순경으로 예상이 돼요. 아이고 씨. 왜 그러니까 200번을 넘게 찌른 거죠. 뭐 뾰족한 걸로? 연필 같은 걸로 찔렀다고 해요. 분연이야 정말 이거. 피가 났을 거 아니에요. 거기 얘 지금 신체 상태 기능도 다 떨어져 있고 피까지 났고 상처까지 입고 지금 이런 상태였어요. 이런 상태에서 2월 4일 오후 무렵이었어요. 그러니까 방 안에서 뭐 물건이 있는데 이 계모가 생각하기는 이거 얘가 훔쳤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갖고 또 그 알루미늄 그 선반 받침용 봉 있잖아요. 그걸로 애 팔, 다리, 옆구리, 전신을 막 때린 거예요. 수십 회 때렸다는 거고. 그 다음 날인 2월 5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전날에 애가 막 심하게 두들겨 맞은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날 오후 5시부터요. 12시를 지나서 새벽 3시까지. 그리고 새벽 한 30분 잠깐 풀어줬다가 새벽 3시 반부터
아침 9시 25분까지. 와 이거 뭐야 밤을 새면서 지도 자빠지지도 않고 애 때리네. 총 16시간 동안요. 애를 묶어놨어요. 책상 애기 방 책상 의자에 수건이랑 커튼 끈으로요. 애를 묶어가지고 감시했어요. 움직이지 못하게 한 거죠. 그래서 애 왜 다리에 혈전 같은 거가 생긴 거고요. 2월 4일에 엄청 두들겨 맞고 2월 5일은 진종이 묶여 있었고 그리고 2월 6일이 된 거예요. 묶여 있다가 바로 풀려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바로 풀려났을 때 또 뭐를 발견했냐면 얘 방에서 얘 밑에 동생들 있잖아요. 여자애들 둘. 걔네가 받은 세뱃돈. 그다음에 음식물이 썩은 게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밥 안 주니까 애가 숨겨놓고 먹은 게 썩은 것 같아요. 이거가 방에서 있었다는 이유로 또 그 봉이랑 옷걸이로 애를 막 때려요. 그리고 6일에 이제 오전 아직 여전히 오전이에요. 근데 이 세뱃돈을 뺏어가지고 발견하고 막 때리고 이거를 주방 저기 위에다 놔뒀나 봐요. 주방 상해 위에다가. 근데 얘가 그거를 다시 가져가요. 다시 가져갔다는 이유로 또 때려요. 또 때리고 이날 낮 1시부터 3시까지요. 또 묶어놔요 애를. 이날에 2월 6일에요. 이 계모 친구가 집에 놀러 왔었어요. 놀러 왔는데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다른 여자 있는데 친구 있는데 얘를 막 때린 거예요. 그러면서 막 자기 남편한테 전화해가지고 하소연해요. 얘가 이렇게 나쁜 놈이고 돈 훔쳤다. 막 주구장창 얘기해요. 돌잔치 해가지고 모아놓은 돈들 중에서 5만 원짜리만 쏙쏙 없어졌는데 이거 다 얘 방에서 지금 발견됐다. 이 새끼 도둑놈이다. 맞을 짓 한다는 얘기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지가 때리니까. 그러면서 지가 내가 그래서 때렸어. 근데 얘 때문에 지금 밥도 못 먹고 있어. 내 친구랑 있는데 밥도 못 먹고 있어. 지 밥 처먹는 게 뭐가 중요하다고 그런 얘기를 막 하소연을 해요. 그러다가 2월 6일이에요. 여전히 이제 3시 45분경이거든요. 애가 나왔어요. 잠깐 나왔나 봐요. 그래서 편의점에 가요. 편의점 CCTV가 여기 다음 장에 모습이 찍혀 있는데 얘가 음료수 3병 사요. 아마 2풀1짜리. 그러니까 2병 사면 1병 더 주는 건 것 같아요. 3병을 갖고 와서요. 편의점 앞에 테이블 있잖아요. 거기서 막 먹어요. 근데 3병도 다 먹지도 못해요. 2병 먹어요. 2병 먹고 1병은 까지도 않고 그냥 두고 걸려요. 잡혀요. 이 애 찾으러 이 계모 친구가 나왔단 말이에요. 애가 없어졌으니까 집에서. 막 찾았나 봐요. 근데 이 계모 친구한테 발견이 돼가지고 계모는 차 타고 이렇게 막 돌고 있었나 봐요. 4시 6분경에 이 계모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대로 또 그 지옥 같은 집으로 끌려가는 거죠. 그때 나왔었나 보다 애가. 예. 근데 요때 계모가 방 안에 있는 애한테 저녁을 챙겨줬다고 해요. 요거는 이제 그 계모 친구가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들 부부랑 이 친구 지인은 같이 주방에서 이제 저녁 식사를 하고 이제 친구는 간 거죠. 그리고 나서 오후 6시 9분경이에요. 같은 날이에요. 이거 계속. 애랑 같이 이 여자가 쓰레기 버리러 나가는 모습이 찍혔어요. 근데 이 쓰레기 봉투를요. 평소에도 옆에 주변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남겼어요. 이 사건 터지고 애가 빼짝 말랐는데 이거 애가 들 수조차 없는 그냥 큰 쓰레기 봉투 맨날 노상 애가 비척비척거리면서 그런 거 시켜갖고 안쓰러워 죽겠다 이런 얘기 남겼거든요. 이날도 아니나 다를까 같이 나와가지고 애가 쓰레기 봉투를 드는데 힘들어요. 막 넘어져요. 그리고 봉투가 이렇게 큰 쓰레기 봉투, 그러니까 카트에다가 올려놨나 봐요. 그 카트 손잡이에다가 애가 몸을 기대가지고 고개 숙이고 있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이런 아파하는 모습이 확인이 돼요. 이 계모 옆에 있었으니까 다 봤죠. 그리고 이제 12시가 지나서 2월 7일이 되죠. 밤 00시 49분경에 또 애가 그 방 안에 지금 CCTV 달아놨잖아요. 홈캠 달아놨잖아요. 그걸로 지켜봤대요. 그랬더니 애가 막 신음소리 내면서 끙끙 앓으면서 너무 아파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이 여자가 그거 봤는데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2월 7일 아침이에요. 9시 37분경에 요 밑에 동생 2명 있잖아요. 그 애들 어린이집 다니니까 애 아빠가 친부가 둘째 셋째 등원시키고 이제 지 출근하려고 데리고 나가요.
그럼 이제 집에는 계모하고 둘이 있네. 둘이 있잖아요. 친부가 나가고 나서 몇 분 뒤에 이 계모가 친부한테 카톡 보내거든요. 뭐 또 애 싫다는 내용으로 막 보내요. 그렇게 보내고 난 이게 이제 10시 32분경에 통화도 해요. 애 아빠랑. 그로부터 얼마 안 지났어요. 30분도 채 안 지난 11시 05분. 그러니까 오전 11시 05분경에 애가 이렇게 책상에 엎드려 있는 모습도 보여요. 이제 너무 힘든 거죠. 몸이 너무 안 좋은 거죠. 그리고 애가 11시 27분경에 찍힌 모습에는 혼자 똑바로 서지 못하고 의자를 잡고 이렇게 지탱하면서 서 있는 모습도 찍혀 있어요. 이러고 나서 이제 사건이 1시예요. 1시. 13시 00분경부터 13시 12분경 한 10분 동안 애가 이 계모가 안방에 누워 있었는데 이 계모한테 와요. 이 계모는 뭐 하고 있었냐면 요 직전인 12시 58분에 자기 남편한테 그 카톡 보낸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빠져 누워갖고 카톡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엄마를 찾아온 거예요, 애가. 몰라요. 소리는 안 돼 있는데 이 모습으로 보면은 애가 계모 발을 이렇게 붙잡으면서 말을 걸어요. 그랬더니 이 계모가 애를 탁 밀쳐요. 그랬더니 애가 탁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탁 찍고 사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만 봐서는 이제 상해치사인데. 예. 근데 그 전에 쭉 이어진 걸로 보면 이건 뭐 살인이지. 맞아요. 그리고 나서 이 1시 12분에요. 그러니까 1시에서 10분 사이, 1시 10분 사이에 이런 일이 있었고 애 지금 쓰러져 있잖아요. 근데 그 이후인 1시 12분경에 이 여자가 막 핸드폰 막 만지는 게 찍히거든요. 그리고 34분경에는 이 애 아빠한테 전화해서 여보 차키 들고 집으로 빨리 와봐. 집으로 좀 빨리 와줘. 막 이렇게 전화를 하고요. 36분경에는요. 이 여자 하는 짓이 진짜 애 방에 홈캠 설치되어 있었다고 했잖아요. 2개. 그거 해체해요. 그래서 거실 안마기 옆에다 두고요. 주방이랑 안방에 각각 설치된 홈캠도 2개를 해체해서 휴지통에다 버려요. 증거인멸하는 거네. 그리고 38분, 40분, 41분 세 차례에 걸쳐서 애 아빠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여보 어디쯤이야? 자기야 빨리 들어와봐. 나 살려줘. 나 좀 용서해줘. 둘째랑 셋째 생각해서 나 좀 살려줘. 지가 그때 죽은 걸 알았구나. 어디야? 걔가 넘어졌는데 안 일어나. 나 잡혀가면 어떡해. 숨을 안 쉬어 여보. 나 좀 살려줘. 이러고는 그 이후에 지 애들 다니는 어린이집에도 전화하고 지 친언니한테도 전화하고 지네 엄마한테도 전화하고 막 이지랄 하고 있었던 거고 이제 요 사이에 애 아빠가 와가지고 아까 119에다 신고를 한 거예요. 그 사이에 죽었구나. 얘가 뭔가 그 계모한테 말하러 가서 붙들고 뭐 사정하다가 확 밀치는 바람에 죽었구나 얘. 근데 결국은 머리 손상이 없었단 말이에요. 애가 몸이 너무 약해져 있는 상태인데 그냥 머리에 어떤 가해진 어떤 그것 때문이 아니고 결국은 애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죽은 거예요. 얘도 아마 너무 힘들다고 얘기하러 간 것 같아. 그래서 나 너무 몸이 안 좋아요. 뭐 이런 얘기 했을 수도 있고. 에휴. 이렇게 해서 애가 죽었단 말이에요. 법원이 어떻게 판단을 했느냐 보면 또 2차적으로 약간 복장 터지실 수도 있어요. 이거 아동 학대 살해죄로 지금 기소가 됐잖아요. 그렇지. 근데 살인의 고의가 인정이 안 됐어요. 그럼 살해는 무죄야? 예. 그럼 아동 학대 치사야? 예. 결국 이 재판에서 쟁점이 되는 건 그러니까 이게 치사냐 살인이냐를 따질 때 제일 중요한 건 살인의 고의가 있었느냐잖아요. 고의성이잖아요. 근데 이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인정할 수도 있잖아. 맞아요. 예. 죽을 수도 있잖아. 그 정도로 지속적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상습적으로 학대하면. 이게 검사가 주장했던 바였거든요. 계속 삐쩍삐쩍 말라가고 있었고. 예. 미필적 고의가 있다. 이거는 살인의 의도가 있다. 이렇게 한 그렇게 거였는데. 하면 되는 거지. 근데 미필적 고의가 없다고 판단을 한 거죠. 법원은. 왜 그런 거야, 그 판사는? 첫 번째, 그럼 이 여자한테 살해할 동기가 있었느냐? 없었다는 거예요. 아니 학대할 동기는 있었나 엄밀히 얘기하면 그러면?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보면은 검사 같은 경우는 이 유산한 거를 계기로 4월달에 유산한 걸 계기로 본격적으로 더 미워한 거 아니야. 미워한 거다. 그게 살해 동기 되지 않냐? 되지. 이렇게 했는데 재판부는 물론 이 계모가 애를 미워하고 죽이고 싶다 뭐 이렇게 말을 한 거는 인정이 된다. 그렇지만 양육으로 인한 스트레스 그다음에 불만 유산으로 인한 미움이 이 사망이라는 결과를 용인하는 의사를 형성할 정도의 동기가 될 수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부족하다. 라는 게 근거가 첫 번째는 뭐냐면 어쨌든 자기 남편의 친아들이잖아요. 근데
계모의 친아이들 2명도 여전히 이 남자의 친자식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여자가 이 애를 죽여버리면 자기랑 연결된 이런 혈족관계나 이런 것들이 다 어그러지고 이상해지는데 나빠지는데 그 정도까지 여자가 마음을 먹었느냐.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 같은 경우는 이 남편 사이에서 친딸 2명, 그다음에 출산 예정일을 불과 4개월 앞두고 있는 그 뱃속의 아이, 뭐 이런 것들을 이런 상황에서 이 여자가 지금 자식들한테는 어쨌든 자기 자식들한테는 애정을 많이 보이는데 아까 그 얘기했잖아요. 둘째 보는 데서 때리지 말라고 교육상 안 좋다고. 근데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이 여자가 살인이라는 거를 저지르면 자기 애들이랑 분리가 되는데 그걸 감수하고서까지 뭐 이런 짓을 저질렀겠냐. 뭐 이런 논리고요. 그다음에 이 여자가 애를 막 미워하고 그 애 키우는 거 싫어하고 힘들어한 거는 사실이지만 이제 또 중간에 보면은 이 애를 시부모한테 맡기거나 혹은 유학을 보내거나 뭐 이런 다른 방도를 논의를 했었던 여자다. 뭐 죽일 거면 그런 논의 왜 하겠느냐 이거예요, 한마디로.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네. 그래서 살해의 동기가 있었다고까지는 보기가 어렵다라는 거고, 미필적 고의가 없다는 근거 첫 번째인 거고, 두 번째는 순간적으로 살해의 범위를 일으켰다고 볼 수 있는가? 이게 왜 논의가 됐냐면요, 교수님. 이 여자의 변호인이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아니, 애 때리기 전에 그 홈캠을 놔뒀지 않냐. 그러니까 그 눈에 다 그 촬영되는데 설마. 뻔히 그거 아는데 죽일 의도였으면 이거 다 떼고 나서 어떻게 했겠지. 미리 그거 죽이고 나서 뛰었잖아. 그러니까 미리 뗐을 건데 그거를 그대로 놔뒀겠냐. 그러니까 우발적으로 한 거라 이거야? 그러니까 이제 검사는 그래 그 여자가 그 순간엔 아니어도 순간적으로 확 해가지고 죽인 거야. 죽이고 싶어가지고 순간적으로 그렇게 한 거야. 범위를 일으킨 거야. 이렇게 요게 그래서 쟁점이 됐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제 이 재판부는 이 여자가 그러면 검사야 네가 이렇게 그 공소 제기한 거 보면은 지금 며칠에 걸쳐 가지고 때리고 또 때리고 했다며. 그 일련의 과정이 전부 다 살해의 과정이었다며. 근데 순간적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안 맞잖아. 그렇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범행은 계획적인 살인 범행으로 보는 경우, 우발적인 살인 범행으로 보는 경우 둘 다 문제가 있다. 지금 해석하기에. 그래서 살해의 의도가 이제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거고, 범행 도구의 종류, 용법, 그다음에 공격 부위, 반복성, 사망 결과에 대한 그 가능성 이런 것들에 비추어 가지고 그걸로 이제 추단할 수 있냐? 살해의 고의를 좀 판단할 수 있느냐? 네네네. 결론은 뭐야? 이제 실혈로 사망을 해. 여러 부위에 의한 실혈로 사망한 건데 이거 보면은 그런 식으로 때려서 죽이려고 의도를 했다고 보지는 없다는 그 거예요. 맞아요. 예. 뭐 어디 팍 결정적으로 그런 사인이 있었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때린 폭행 도구가 그 선반 받침용 봉이라 그랬잖아요. 전체 길이 50cm, 직경은 약 1에서 1.5cm, 안쪽 내부는 비어 있고 또 옷걸이로도 때렸다 그랬는데 옷걸이는 얇은 플라스틱 재질 아니냐. 이런 걸로 뭔 사람을 죽이려고 이런 걸 썼겠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막 찌른 거 연필 샤프예요, 샤프. 그것도 뭐 그걸로 사람 죽일 거냐. 뭐 이런 얘기인 거예요. 아니 근데 그런 게 다 종합돼서 애가 약해져 갖고 죽은 거잖아.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이 예견 가능성이 충분했었나? 이제 예견 가능성. 네, 충분하지 않았다. 죽을지도 모른다는 거를 생각 안 했다. 네. 네, 그렇지만 얘가 건강 상태가 완전히 체중도 완전히 뚝 떨어지고 온몸이 다 아픈 상태. 그러면 이거는 좀 애 잘못 들릴 걸 생각 안 하나? 애 키우는 여자가 이걸 몰라요? 그거 생각하지. 근데 재판부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얘가 뭐 뼈가 부러지거나 외상이 막 생겨갖고 막 피를 흘렸다거나 그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 재판부 진짜 이거 욕먹어서 싸다 이거.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요. 이 여자가 지금 CCTV 있는 거 알면서도 다 그렇게 한 거 아니냐. 죽일 의도였으면 그렇게 할 일이 없다. 이런 것들. 그다음에 그 남편한테 계속 자기가 때렸다고 많이 얘기했잖아요. 이제 죽일 의도였으면 그런 얘기도 않고 그냥 막 심하게 한 다음에 팍 죽여버리지. 다 해석을 참 묘하게 한다. 그리고
그 전날이요. 2월 6일에 지인 놀러 왔다 그랬잖아요. 친구. 그 애를 죽일 작정이었으면 그 친구 불렀겠냐. 진짜 그 피고인한테 유리한 것만 찾아갖고 갖다 얘기를 하네. 이래서 살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살해가. 그래서 결국은 이거죠. 뭐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게 충분히 증명되지가 않았다. 부족하다. 그래서요. 이 징역이요, 교수님. 이 친부 같은 경우는요. 검찰이 10년 구형했어요. 근데 얼마 줬어요? 3년. 이 계모한테는 사형을 구형했거든요. 17년. 정말 너무해. 애가 몇 살이죠? 12살이었죠? 12살이요. 애 나이만큼은 줘야지 적어도. 애비 새끼도. 그렇죠. 그리고 이 여자한테 어떻게 징역 17년 주냐? 이렇게 1심 판결이 났고요. 2심 검사랑 피고인 쌍방 항소했어요. 둘 다 항소했겠지. 검사는 아니다. 이거 치사죄 아니다. 살해죄다. 다시 좀 봐달라. 그래갖고 이제 1심에서 좀 지적했던 부분들 반영을 해서 공소장 변경을 또 하기도 했거든요. 살해죄라고. 근데 결국은 살해죄 인정이 안 됐어요. 1심이랑 형량도 똑같아요. 그럼 2심도 그냥 똑같고? 똑같아요. 그럼 대법원은 아직 안 갔나? 대법원이요. 교수님 대법원이요. 올해 7월 달에 선고가 됐어요. 대법원까지 간 거지 이거. 대법원에 갔어요. 대법원에 갔는데 대법원에서 우리의 이 답답한 심정을 좀 알아주셨던 것 같아요. 대법원에서? 아동학대 이 사건 살해 고의 인정될 수 있어. 다시 잘 봐. 그렇지. 다시 잘 봐. 그래서 이거 살해에 미필적 고의가 없었다고 본 원심의 2심. 판단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여러 사정들에 비춰보면 얘가 2월 4일 이전에 이미 건강 상태가 너무 안 좋았고 면역력이나 회복력이나 일상생활의 기능에 장애가 생길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있었어. 그렇지. 그래서 이때 이 계모가 아주 심각하게 좀 지속적이고 중한 학대 행위를 한다고 했으면 애한테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될 가능성이나 위험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어. 그 미필적 고의야 그게. 맞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계모는 이거를 예견했었음에도 무시하고 2월 4일부터 7일에 이르러서 애가 사망할 때까지 계속 때린 거 맞잖아. 죽을 수도 있다는 거 인식했다는 거지. 거기다 구호 조치도 안 했잖아. 홈캠으로 보면서. 맞아. 방치한 거야. 결국 살해의 확정적인 고의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볼 여지가 지금 충분히 있는 사안이니까 다시 심리하시오. 그렇지. 파기환송했어요. 파기환송했어. 네. 대법원이 그래도 좀 자세히 봤네. 친부는 상고했는데 뭐 3년 받아놓고 상고했어요. 기각했죠. 이래서 지금 다시 심리되고 있는 사건이에요, 교수님. 그 이후로 이게 아직 확정이 안 된 것 같아요. 났으면 기사가 났을 것 같은데. 이제 파기환송이 되든지 파기환송했으니까 이제 2심에서 최종적으로 아마 근데 대법원에서 미필적인 아마 살해의 고의가 있다고 지금 인정을 한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서 2심 판결, 원심 판결 잘못했으니까 다시 심리하고 보낸 거거든. 네. 그러면 내가 볼 때는 가능성은 아동학대 살해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17년 넘어요. 이거. 넘어야죠. 이건 잘못하면 뭐 유기징역으로 떨어져도 20-30년 떨어질 수 있고 맞아요. 남편 새끼 3년 천만에요. 훨씬 많이 떨어질 겁니다. 이건 진짜 이런 나쁜 놈 새끼들. 야 이게 이 사건 우리가 방송도 했는데 그 형량 나온 게 겨우 17년이었구나. 이거 말도 안 되잖아요, 교수님. 겨우 17년 떨어졌었구나. 제가 교수님 이제 말미인데 이 사건 제가 초반에 처음에 그 일기 제목 나는 죽어야 돼. 이거 이제 시우의 일기인데요. 아이가 일기를 수년 동안 작성을 해왔다고 해요. 어린애가. 근데 2022년 12월 28일 일기 제목은 나는 죽어야 돼. 아이고야. 내용은요. 어린 게. 나는 죽어야 된다. 내가 있다면 모든 게 다 불행해진다. 치매에 걸려서 죽고 싶다. 어린애가. 라는 게 이 아이의 일기였고요. 아이고. 이 애가 일기 썼잖아요. 이거를 계모가 계속 봤어요. 그 일기장 점검하고 꼭 거기다가 뭐 토달아주고 그랬다고 내가 방송한 걸로 기억하는데. 맞아요. 그 계모가 어떻게 달아났냐면요. 일부긴 한데 21년 3월 31일 일기에는요.
정신 차리고 말을 줄이고 행동 조심 안 하면 넌 이제 병원으로 간다. 이게 코멘트예요. 6월 22일 코멘트는 일기 성의 있게 쓰라고 말했는데 이제 넌 그냥 마음대로 살아. 그냥. 이게 코멘트고요. 21년 11월에 있는 일기의 코멘트는 시우야, 네 태도가 진심으로 변하지 않으면 가족들과 학교, 교회에 갈 수가 없어. 네가 주방과 거실에서 하는 행동들이 엄마와 동생들이 힘들게 하는 거 생각해봐. 엄마 요즘 몸은 힘들어도 스트레스는 안 받아. 네가 안 나오니까. 방에서 애 못 나오게 한다. 못 나오게 해놓고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이 악마지 이게 뭐예요? 12월 3일에는요. 나는 널 위해 최선을 다했다. 너는 더 이상 기회가 없어. 아침이면 또 시작이겠지? 12월 14일에는요. 넌 아직도 거짓뿐이고 사기꾼이구나. 어린애한테. 네가 아침마다 혼잣말하고 미친 짓 하는 거 감추고 또 거짓으로 말하는데 너랑 더 이상 끝이야. 이게 애미야. 이게 사람이야. 그 애비를 떠나서 어른인데 어른이 이게 사람이야 이거. 그러니까 애 2021년 일기부터는 애가 설거지, 바닥 청소, 화장실 청소, 쓰레기 버리기 이런 잡일 했다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그 성경 필사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했다는 내용, 이거 제때 못하면 막 때리고 거짓말했다는 이유로 뭐 화내고 짜증내고 벌 주고 했다는 내용이 굉장히 다수로 발견이 됐다고 해요. 아 이거 이 사건 우리가 방송했잖아요. 했는데 이 저간에 이런 사정이 야 너무 구체적으로 나오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네 이거.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교수님 너무 힘들었어요. 마음이 이게 어떻게 애한테 이런 일을 할 수가 이렇게 잔인하게 사람 뭐예요? 이런 여자 이 애비라는 것들이. 그러니까. 아이고 제목이 가슴이 아프다 이게. 그 12살짜리가 11살짜리가 뭘 한다고 나는 죽어야 돼. 그런 거를 일기장에 썼을까? 그러니까요. 너무 불쌍하지. 아이가 너무 안 됐잖아요. 그 짧은 삶을 정말 비참하게 살다 갔네. 마지막에. 이 여자는 이건 뭐 형량이 몇십 년이 떨어지는 건 둘째치고 얘는 이 여자는 영원히 아마 천벌 받을 겁니다. 천벌. 그렇죠. 천벌 받을 거예요. 제대로 인생 못 살 거예요 이거. 맞아요. 이런 상식을 갖고 사는 여자가 잘 살면 안 되죠. 안 되죠. 근데 참 1, 2심은 정말 유감이었어요. 저는. 제가 아무리 봐도 생각을 해봐요. 애 몸무게를 가지고 일단 우린 정형할 수 있거든요. 38kg 했던 애가 그리고 더 늘어야 될 나이가 역으로 거꾸로 15kg 이상이 다른 애들보다 줄어들어가는 과정이 쭉 이어지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그 쭉 이어지는 과정이 얘가 그냥 괜히 체중이 주는 게 아니잖아. 학대, 폭행, 감금이 계속 이어지면서 이걸로 인해서 이 아이가 다른 애들보다 15kg 이상이 지금 체중이 줄어있는 상태면 몸이 최악의 상태에 온 거예요. 거의. 맞아요. 극도의 상태. 그 상태에서도 여전히 관심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또 똑같이 계속 학대를 지속한다면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얘기 있잖아요. 말려 죽이는 거. 말려 죽이는 거. 진짜. 괴롭혀서 말려 죽인다는 개념 아니에요. 천천히 계속 상습적으로 반복해서 때림으로써 서서히 말려 죽인다는 고의가 있는 거예요. 이건 거의. 맞아요. 아니 그런 마음을 안 먹어도 대가리 속에 이 정도면 하다 보면 죽겠지 하는 생각이 있다면 그게 미필적 고의의 살인이에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인정 안 한다는 게 맞아요. 그럼 얼마 동안 지속적으로 해야지. 폭행 당하고 학대 당하고 맞아가지고 체중이 피골이 상접할 때까지 가서 죽어야지 그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줄 거예요. 우리나라 법원은. 그러니까요. 열 몇 살짜리 애를. 이거는 참 난 정말 이게 뭐 본인들은 법리에 충실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면서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러면서 들이댄 게 그거 아니에요. 그 뭐 홈캠이 있는데 설마 그거 있는 데서 죽일 의도가 있었으면 애초부터 그걸 제거하고 때렸겠지. 그 있는 상태에서 때렸으니까 이게 우발적으로 순간적으로 욱했던 거지. 이렇게 지금 얘기해 주는 거 아니야. 그럼 걔를 변명해 주는 거잖아. 맞아요. 제가 하도 기가 막혀갖고 여기다 넣지도 않은 건데 판결문에 무슨 얘기도 있었냐면요, 교수님. 그날 그 애 죽기 전날 밥도 챙겨줬잖아, 계모가. 그러니까. 그 말도 있었어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그것도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여자가 지인이 집에 와 있으니까 애 밥 챙겨준 거죠. 그렇지. 밥을 안 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준 거지. 그 여자라도 없었으면 그 여자 그 계모가 애한테 밥 주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되게 말이야. 근데 그거를 판결문에서 써놨더라니까요. 아니 진짜 잘못된 거예요. 이런 게 장기간에 걸쳐서 조금씩 말려 죽인다는 얘기거든. 근데 그거를 그 홈캠이 있는데 설마 그랬겠어?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면 그러면 대한민국 살인 사건 있잖아요. 고의성 인정받기 진짜 거의 어려워요. 모든 사건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그러니까요. 이거 바꿔서 생각해 보자고요. 애한테 이렇게 대하는데 애 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그러니까. 죽으라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에요.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그래도 역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네. 근데 이제 또 어떻게 따지면 1심, 2심, 3심은 통틀어서 법원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뭐 그렇긴 그러니까 하죠. 법원의 판단이 틀린 건 아닌 거죠. 그렇죠. 엄밀히 얘기하면 우리 신급별로 따지는 거지. 수사도 그렇습니다. 경찰 수사하고 검찰 수사가 한 몸이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렇죠. 그렇죠. 수사죠. 그런데 뭐 우리는 꼭 따지잖아요. 경찰 수사 잘못, 검찰 수사 잘못. 근데 따지고 보면 통으로 다 잘못이에요. 그리고 엄밀히 얘기하면 모든 수사의 책임자는 형사소송법상 검사예요.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그렇죠. 그럼 경찰에서 잘못한 수사도 검사 잘못인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이제 우리 이제 이렇게 얘기하지만 따져보면 1심, 2심 대법원이 같은 법원의 어떤 그 조치니까 행동이니까. 맞아요. 법원 뭐 불쾌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역시 그래서 이 신급이 있는 거고. 맞아요. 예. 그럼 결론은 대법원 얘기는 이거 미필적 고의 있다. 미필적 고의한 살인 맞다 그 소리네요. 예, 맞아요. 이제 파기환송 됐으니까 아마 2심에서는 예. 죄명이 바뀔 겁니다. 아동학대 치사가 아니라 아동학대 살해. 예. 죄로 되면 그러면 무기 가능해요. 이 정도 악랄한 정도 무기징역이 가능합니다. 무기 또는 사형 가능합니다. 근데 물론 이 여자가 또 1심에서 17년밖에 안 나온 게 그 재판 받으면서 애를 출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많이 참작됐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집으로 내가 애가 위에 둘이 있고 지금 낳은 애까지 있으니까 이거 좀 선처해달라고. 그거 작용했을 거예요. 남의 애는 죽여놓고서는 임산부라는 게 아무래도 적용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마 이제 파기환송심에서 이거 꼭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맞아요. 어떻게 할지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고생했습니다. 네,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네.